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최고위원이 공교롭게도 친윤 3명, 예. 친한 2명 이렇게 선출이 됐고 여기에 당대표가 선택하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더해지면 딱 3대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는 4대4. 4대4. 예. 한동훈, 추경호 포함. 네네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반한 혹은 친윤 후보 측이 친윤 최고위원들이 3명, 4명 혹은 결과에 따라서는 5명까지 될 수 있는 게 뭐 한동훈 대표에게 뭐랄까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본인이 헤쳐나가야 될 현실이 아닌가. 예.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력 뭐랄까요? 이제 정치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건 헤쳐나가야 될 영역이다. 뭐 항상 TV 토론을 나가든 그 이전부터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하든 네. 제일 무서운 것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가장 무서운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뭐 감히 말씀드리면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그와 같은 합리성 그리고 누구도 없는 대중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만큼 네.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간다라면 국민들이 아군이라면 또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지지해 준다라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돌파해야 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때요? 지도부 핵심 중 한 자리 정책위 의장 요새 좀 핫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느냐 교체할 것이냐가 관건이고요. 이분이 친윤이기 때문에 한동훈 지도부가 새로 출범을 했으니 한동훈 대표에 맞는 친한 소위 정책위 의장을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이견이 당내에서도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논리적으로 본다라면 새로운 당대표가 선임되어진 만큼 새로운 당대표에게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중차대한 역할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 올바른 자리매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당 요직으로서의 정책위 의장은 조금은 한동훈 대표에게 맡기는 게 어떤가. 결코 저는 4대5다 5대4다 정치공학적인 배려 없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소위 말하는 친윤 측이 반한 측이 안 한다라면 아까 그와 같은 똑같은 로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성정을 제가 조금 아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동훈 후보가 고집하진 않을 것 같다. 아, 이거를 끝까지 정점식 안 되고 내 사람으로 새로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것이다. 크게.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그러니까 뭐 총선 과정에서도 옆에서 조금 많이 힘겹게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아주 힘겹게 뭐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시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들을 계속 봐왔었거든요. 어떤 갈등의 양상으로 또 심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면 먼저 접는다라면 기차가 이렇게 마주 달린다라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비켜서주지 않을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측이 소위 좀 신경전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일부 지지자들이 정점식 의장에게 SNS 이제 가서 비판을 하거나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 의장 계정을 이제 비공개로 돌리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 전당대회 때부터 쌓였던 감정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이렇게 당 지지자분들에게 더군다나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뭐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한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했던 말씀으로 제가 정치판에 들어와 봤는데 합리적인 사람이 제일 무섭다. 조금은 뭐 그러더라도 참으시고 한 번씩만 참으시고 하는 게 이기는 거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정치에서는. 유 교사님도 한때 이제 사무총장이나 여러 사무표에 계속 오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막 올릴 때마다 그냥 크크크 웃음으로 이제 하셨는데 실제 뭐 직간접적인 제안이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번 가만 보면 이게 공교롭게 다 친윤측 목소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면 구구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린다라면 고성국 TV 같은 경우에 저 정말 좀 자지러지게 웃었는데 김경률 사무총장,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두 분을 모시고 있는 방송이 두 분을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안 받으신 거 절대 없다. 한 번도 없다.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그게 노리는 게 뭐냐는 거죠.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인 거죠. 봐라, 한동훈 좌파 진중권과 좌파 김경률을 데리고서 당을 이렇게 좌빨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1950년대도 아니고 제가 아는 네, 50년대 자주 소환됩니다. 요새.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무슨 꼴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극복해내야 되는데 정말 한심하다.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정말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네. 아니 저 주말 전후에 이 기사도 몇 개 안 나오긴 했지만 눈여겨본 게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전국 12명 시도지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협의회를 출범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실과도 앞으로 간담회를 같이 할 거고 또 무엇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도 이 시도지사들이 참석을 뭐 정례화할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 12명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중진들이 많고 또 그렇죠. 아시다시피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 같이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많이 그랬죠. 포함돼 있어서 이게 한동훈 지도부 첫 출범과 동시에 출범을 하는 게 공교롭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많은 제가 알기로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이 최고위원 회의가 주 2회로 아마 이게 무슨 당규상으로인가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월목 회의 있으면 이거 사실 경남지사, 대구지사, 충남지사 제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네. 좋다, 양보. 주 1회로 하면 이제 형편없이 어떤 집중성은 떨어질 거지만 양보해서 주 1회라 한들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서 저는 어떤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케 되냐면 네.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 선거 하루 만에 네. 소위 말하는 삼겹살 회식을 했단 말입니다. 만찬.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외롭게 혼자 놔두게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잘 도우라는 뜻이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한동훈을 잘 감시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시군. 얼마든지 양극단으로 저는 둘 다 해석이 틀리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고. 감시망을 촘촘하게 해서 외롭지 않게 해라. 그러면 저는 좋다 이겁니다. 저는 네. 다만 이와 같은 시도지사 협의회를 정례화하여서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반한 입장을 취한 지자체장들을 주기적으로 참석토록 하겠다. 이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조금은 이건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그렇고 전례가 없는 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마침 이때 왜 최고위원회의까지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곧 한동훈 지도부 흔들기며 이들이 반환이고 친윤이기 때문에 용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뭔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그 주변 인사들이 뭔가 말씀대로 당정대가 일심으로 단결하기 위한 그런 원팀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조금은 보다 더 전향적인 그런 조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 네.